네, 2022년 7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조금 비판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윤 대통령의 대북관이 나이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나이브함 때문에 그는 자칫 이명박, 박근혜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두 대통령은 보수라고 했지만 북한을 다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은 말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윤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권 장관은 서울법대 선배죠. 취임사에서 밝힌 윤 대통령 대북 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해달라. 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담대한 제안을 촘촘히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서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달라.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하는 부서다. 그러면서 본인이 설명했습니다.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헌법 3, 4조에 의한 통일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북한이 통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그 통일이 싫어서, 그런 통일이 싫어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헌법 3, 4조를 실현한 부서가 통일부라고 규정을 해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문재인의 잘못이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바로 실패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통일당하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자기들이 통일하면 좋겠죠. 근데 굳이 통일할 의사도 없어요. 통일해봐야 골치 아픈 게 많으니까. 근데 통일부는 헌법 3, 4조를 시행하는 기관이다 해놓고 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라. 북한인권재단은 박근혜 시절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는데 그 법에 따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자들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들을 처벌하거나, 독일이 이제 서독이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뭐 서독식으로 그렇게 제대로 된 인권재단은 아닌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시절에 못 만들게 했습니다. 이걸 빨리 만들어라. 북한인권재단을 만들면은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평화적인 대화 안 합니다. 문재인하고도 안 했는데, 제대로 안 했는데, 이용해 먹을 때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권영세 장관한테 얘기한 거 보게 되면은 북한을 붕괴시키도록 노력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겠죠. 근데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을 만들어라.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차적으로 민족적, 인도적, 문화적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아이씨, 이런 얘기 뭐하러 하지? 그럼 헌법 3, 4조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죠. 이건 문재인이랑 하는 얘기예요. 남북 간 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 만전을 기해라. 이런 소리 뭐하러 하지?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 공무원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통일부의 통일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 통일전략 세우라 그러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아직 대북관이라든지 통수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못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거와 비교되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역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지난 5월부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죠.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는 북한이 결정한 거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핵만 만들었으니까 ICBM 또 거의 사실상 완성했고, ICBM은 우리 안 때리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뭐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우리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넣었을 경우 우리 대책이 없죠. 그걸 막기 위해서 삼축 체계를 하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을 박을 수 있는 KA-MD는 미국의 MD도 ICBM을 완벽히 못 막는다 그러는데 우리 KA-MD가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이 장관은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는 소속된 무기 중에는 어떤 거는 26년, 27년 혹은 30년 이후에 전력화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미사일 잡는 천공2인가? 저도 헷갈린다. 그거는 현재 비행기 잡는 건 만들었지만 미사일, 탄도미사일 잡는 거는 개발 들어갔잖아요. 26년, 7년, 8년, 30년쯤 돼봐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체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능력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비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본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규현 지금 국정원장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NSC 사람, CIA 사람, DNI 사람 다 만나겠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도 다룰 거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연합훈련을 다 재개를 하고 한미 동맹도 강화했고 나토 정상회담 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은 북한을 적극 지원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에게 대해서는 북한과 교류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이 통일부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통일부는 뭐냐?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붕괴했을 때 들어가서 그게 북한이 붕괴되는 게 급변이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YS 시절에 권영애 국방장관이라신 분이 안기부장하면서 바로 이걸 준비했었죠. 그때는 통일부가 아닌 국정원이 준비했었는데 북한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 그럼 북한에서 폭동이 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폭동을 어떻게 막으면서 그 다음에 북한 수뇌부는 제거하면서 우리 식량을 공급하면서 그걸 준비했었죠. 굉장히 엉성한 전략입니다. 저는 그걸 한번 보도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정권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북한이 막 붕괴돼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군, 우리 정부, 우리 식량을 어떻게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내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이거든요. 전염병을 어떻게 빨리 막을지, 코로나 백신 어떻게 공급할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쟤네들이 포기한다는 전제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급변이니까 급변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핵을 포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대책으로 한미연합훈련이나 삼축 체계 만드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제가 신동아에 썼듯이 한국 공군을 동원해서 북한 주요 시설을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한테 핵전쟁 하겠다고 준비하겠죠. 우리 쏠 수 있을까요? 쏜다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참전하고 또 중국이 개입하면서 시끄러지는. 그럼 결국은 미국이 압박 넣으면 북한이 못 쏘잖아요. 그럼 쏘려고 하는 세력하고 야 이거 잘못하면 김정은 내가 죽어 해서 막는 세력이 있다가 뻥 터지는 게 급변이 일어나면서 우리 통일 기회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노려야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는 삼축 체계 뭐 한미 훈련 뭐 이런 거 강화하라. 강화가 아니라 원위치죠. 이렇게 하고 통일부 장관에서는 북한이 핵 포기했을 때 도울 방안 제시하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그거는 대외용으로 살짝 하더라도 핵심적인 거는 북한 급변 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게 해야죠. 막 거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식량 부족할 때 우리가 비행기를 어떻게 식량을 뿌릴 거고, 의약품은 어떻게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군인들뿐 아니라 많은 기술자들이 올라가서 의약품 뭐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구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십자를 어떻게 동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우리 군이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게 해야 되죠. 물론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꿈꾼다. 제가 상당히 우려서 온 게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김태호 차장이 있는데 김태호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북한하고 3차 정상회담을 실무자로 뛰었던 사람이죠. 그때 임태희 씨가 비서실장 있으면서 그걸 주도했었고 그러다가 당한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아니 북한이 이미 박왕자 피살하고 뭐 계속 강경으로 나오는데 뭘 또 대청해전도 벌어졌는데 거다 또 이미 보수로 이명박은 가고 있고 누가 봐도 보수인데 왜 회담을 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천안함을 당하냐는 거예요. 윤 대통령 딱 집권하면서 나토 정상회담 가면서 저러면서부터 이미 윤 대통령 정부는 북한과는 어떻게 한다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문재인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안 만나주고 이렇게 바보로 만들면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공작을 해왔어요. 가스라이팅 해왔습니다. 그걸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윤 대통령께서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본인이 일관된 관이 없고 그리고 옛날 이승만 대통령 노선이 옳습니다. 그때 전쟁을 끝낼 때 이 대통령이 2천만 북한, 1,000 몇백만 북한 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신들 해방 못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걸로 가야 돼요. 북한 주민 해방을 시키겠다. 김정은으로부터 빼내겠다. 이런 걸 갖고 그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김규현 국정원장을 미국에 보내 설득하고 박진 장관을 세계로 보내서 우리가 북한을 통일해서 북한 인민하고 같이 살도록 하겠다. 이런 외교전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하면 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어렵게 대우조선 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운동권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선도투적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검사들은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나서 뭐 뒤죽박죽이 된 사람에서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때 넘어왔을 때 그때서야 뭐 법전 들여다보고 이렇게 구형 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기자나 공무원들은 막 그때 들어가서 막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취재하면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검사들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편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리해서 오보든 잘못 판단한 것든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 대통령이 느려요. 검사 스타일이에요. 남들은 막 그때 벌을 주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아내야지 사람 죽인 다음에 죽인 놈 벌하는 것 같고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에? 그때 칼 들고 들어가서 사람 찌르려는 놈을 막아내는 그런 거가 진짜죠. 그래서 군인들이 경찰이 기자들이 이게 빠른 겁니다.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 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본인은 지금 알고 그랬는지 뭔지 그러지만 나토 정상회의 가갖고 중국 견제, 러시아 반대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해수부 공무원 사건, 북한 선언 사건에서 북한하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북한이 딱 알아채고 갈라치기 들어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북 전략을 다시 점검하시고 북한 급변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도록 국방부와 통일부, 그다음에 국정원 그쪽 부서를 다독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